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업커밍의 뉴 릴리스 러닝화는 바로 서코니의 엔돌핀 프로 4입니다. 오늘은 이 파워런이라는 서코니를 대표하는 미드솔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브랜드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미드솔을 개발하는지 이런 걸 알려면 과거부터 한번 쭉 돌아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서코니를 대표하는 파워런이라는 미드솔은 201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에 그 브랜드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EVA라는 미드솔 소재가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반발력을 키운 EVA 미드솔을 개발했다. 그러면서 이제 브랜딩을 했던 게 이제 파워런이라는 미드솔이에요. 킴바라라는 서코니의 모델에 적용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파워런이 업그레이드가 된 게 2019년 가을인데요. 트라이언프 17 버전이 나올 때 파워런 플러스라는 미드솔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바로 소재가 EVA에서 아디다스의 부스트 미드솔하고 제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TPU 소재로 바뀌게 돼요. 서코니의 트라이언프 21에도 그때 개발되어 있던 이제 TPU 기반의 파워런 플러스가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여러분 서코니의 엔돌핀 라인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엔돌핀 프로 1, 엔돌핀 스피드 1이 이제 그때 출시가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파워런 플러스 미드솔이 2022년도에 또다시 변곡점을 맞아요. 이 서코니의 엔돌핀 프로 3,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 3가 출시를 하게 됩니다. 3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어떤 엔돌핀에 대한 명성은 바로 이 버전 3에서 다 얻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바로 파워런 PB라는 미드솔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PB는 페바, 피벡스라고 하는 케미칼 회사의 제품명의 기본이 되는 이제 소재, 머티리얼이 바로 이제 페바입니다. 짠! 서코니 엔돌핀 엘리트가 이제 또 세상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면서 다시 한번 파워런이라는 미드솔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하나 더 출시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여기 사용되어 있는 파워런 HG라는 미드솔이에요. 이렇게 개발된 서코니의 미드솔 중에 파워런 PB 그리고 파워런 HG가 동시에 오늘 설명드릴 이 서코니 엔돌핀 프로 4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네, 딱 보시면 이 미드솔은 리어프 쪽이 39.5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31.5mm 그래서 오프셋은 8mm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작인 엔돌핀 프로 3와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서 달라진 게 있죠. 여기 딱 뒤꿈치 쪽에 보시면 약간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이 바로 파워런 HG예요. 카본 플레이트 위쪽에 삽입이 되어 있고요. 엔돌핀 프로 3에 사용되었던 파워런 PB가 바로 이 아래쪽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엔돌핀 프로 3에서 변화된 미드솔의 가장 큰 변화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런이라는 소재 중에 다양한 업그레이드 소재를 갖고 있고 서코니는 그 중에 엔돌핀 엘리트에 사용되어져 있는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파워런 HG를 이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엔돌핀 프로 4에다가 접목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모델인 트레이닝용 모델 있죠? 바로 엔돌핀 스피드 4와 차별화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엔돌핀 스피드 4에는 파워런 PB만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카본 플레이트가 아니라 나일론 플레이트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라인업을 차별화하는데 서코니는 이 미드솔의 소재를 가지고 아주 단계별로 이렇게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런 HG도 페바 계열이에요. 파워런 PB도 페바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밀도나 여러 가지 레시피를 다르게 해서 에너지 효율을 다르게 한 이 두 가지 미드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돌핀 프로 4로 되면서 이 둘을 이중 구조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카본 플레이트는 엔돌핀 프로 3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카본 플레이트가 사용되어 있다. 네, 얘가 엔돌핀 프로 3입니다. 제가 리뷰해드린 적이 있죠. 이 미드솔, 특히 이제 베이스의 면적 얘기를 했는데 이 아치 쪽 바로 앞쪽에 약간 좀 좁게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러너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이 엔돌핀 프로 3고 이게 이제 엔돌핀 프로 4거든요. 보시면 이 포어프 쪽에 아치 바로 앞쪽이에요. 이 부분 발바닥의 가장 넓은 부분 1mm 정도 넓어졌어요.
바로 이 아치 아래쪽에 이 가장 좁은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도 아주 조금 넓어졌어요. 그래서 신발을 딱 신었을 때 엔돌핀 프로 3에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발이 딱 들어가는 순간 편해요. 어퍼가 굉장히 편한데 편한 것과 공간의 크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발바닥이 살짝 접힌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느낌 드시는 신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엔돌핀 프로 4는 발이 신발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앞쪽에 베이스의 면적을 넓혔구나, 이거 바로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발바닥이 접히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바로 아치 아래쪽에 이 부분, 이건 이제 요새 러닝화들의 추세인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넓어졌어요. 조금 넓어진 그 약간이 편안함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약간 마블 모양의 대리석 모양이 돼 있어서 잘 구분이 안 가실 텐데 약간 오돌토돌한 돌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마찰력 같은데 그렇게 최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약간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엔돌핀 프로 4로 바뀌면서 이 보시면 격자 모양의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마찰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빗길이나 땅이 이렇게 젖은 길을 달릴 때도 굉장히 마찰력이 좋아요. 이 중간에 미드풋 쪽은 당연히 이제 파워런 PB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포어풋, 그다음 미드풋으로 달리는 이런 주자들을 위해서 아웃솔이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전작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야죠. 많이 바꿨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전작의 러너들이 피드백을 줬던 부분만 업그레이드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엔돌핀 프로 3는 이 물고기 비늘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받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반짝거려요. 하지만 이번에 엔돌핀 프로 4로 바뀌면서 이런 은사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엔지니어드 메쉬로 바뀌었다. 안에 속이 다 비쳐 보일 정도로 벌집에 들어가 있는 그 문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육각형.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가는 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다 비쳐 보이고요. 그래서 안에서 봤을 때도 밖이 다 비쳐 보일 정도로 이제 거의 시스루에 가까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엔돌핀 프로 3보다 넓어졌어요. 그래서 통기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뀐 게 있어요. 설포가 기존에는 일체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좌우에서 잡아주고 발등을 덮어주는 설포가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엔돌핀 프로 4로 바뀌면서 니트의 일체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다? 핏감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일렛이 따로 구멍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홀을 만들어가지고 홀 사이로 슈레이스가 통과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발등에 슈레이스로 인한 압박이 거의 없다. 그 위에 안쪽에 봉제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포의 이 신축성,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신축성이 엄청 좋고요. 제가 신어봤을 때 착화감이 엄청 좋은데 허니콤 메쉬라고 되어 있는 이 엔지니어드 메쉬가 얘의 신축성과 설포의 니트의 신축성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마치 한 개의 원단처럼 발등을 덮어요. 기가 막히게 얘가 궁합이 좋아요. 이 발, 목을 두르는 이 부분과 이 설포를 이렇게 결합을 해오거나 봉제를 해놓잖아요. 그럼 이 발목을 누르는 부분은 안 늘어나고 설포는 잘 늘어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발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얘가 잘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뻣뻣하다.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보시면 벌어져가지고 설포는 설포대로 잘 늘어나고요. 발목은 발목대로 또 늘어나게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구를 엄청 한 거죠. 다른 브랜드가 잘못한 거를 서코니는 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전부 개선해놨다. 그리고 심지어 락다운도 잘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반대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발등이 높지 않은 분들, 발등이 높은 분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쫙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공간에 전혀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발등이 낮은 분이시는 건 어떻게 될까요? 니트가 접힐 수가 있어요. 발등에 니트가 접혀서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다, 단점입니다. 얘도 전작하고 원단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이 조금 달라요. 전작은 약간 마름모 같은 형태의 조직이라 그러면 얘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직사각형 모양의 조직으로 짰는데 원산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힐카운트 힐컵 아래쪽에 이 전작에는 이렇게 약간 하드한 보형물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엔돌핀 프로 4로 바뀌면서 이 아래쪽에 그래도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이 뒤꿈치 쪽을 잡아주는데 안정감을 높이는 데는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락다운 할 때 발꿈치를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요. 이 전작인 엔돌핀 프로 3는 이 슈레이스가 신축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잘 안 늘어나요. 그런데 이번에 엔돌핀 프로 4로 바뀌면서 스트레치성이 굉장히 좋은 슈레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쭉쭉 잡아당겨서 러너스 루프로 묶어서 딱 락다운을 하면 고정이 딱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04g입니다. 전작에서 보여줬던 아주 미세한 불만 요소이기도 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유심히 저처럼 살펴보면 하나하나 전부 개선해놨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중량이 늘지 않게 개선해놨다. 바닥에 보시면 스피드롤 테크놀로지라고 써 있어요. 이건 제가 엔돌핀 프로 3 할 때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카본 플레이트에 적혀 있어 가지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카본 플레이트가 무슨 스피드롤 테크놀로지랑 연관된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서코니가 자랑하는 건 바로 이 로커 디자인이에요. 지오메트리. 여기 앞부분에 올라오는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브랜드마다 다 다르고 브랜드 안에 있는 모델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엔돌핀 프로 4랑 엔돌핀 엘리트랑 각도가 달라요. 엔돌핀 엘리트는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각도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와요. 이 엔돌핀 프로 3의 로커 디자인, 그 다음에 엔돌핀 프로 4에 적용되어 있는 로커 디자인은 엔돌핀 엘리트랑은 다르지만 굉장히 효율을 높여주게 공격적이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효율을 높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굉장히 많은 기능을 설명드렸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모든 기능을 담은 서코니 엔돌핀 프로 4의 국내 소비자 가격은 26만 9천 원입니다. 굉장히 리저너블한 프라이스죠. 네, 착화감은 최근에 다른 경쟁 브랜드들이 실수를 저질렀던 것들을 많이 개선을 했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첫인상, 푸어프 쪽의 면적이 넓어져가지고 앞에 발바닥이 접히질 않아요. 그렇다고 넓지도 않습니다. 공간만 그냥 넓혀놓은 게 아니에요. 어프의 소재의 신축성이 달라져가지고 발등을 이렇게 위로 오므려 보면은 되게 편안해졌어요. 니트로 되어 있는데 이 러너스 루프 못하게 맨 마지막 구멍 2개가 안 되는 신발들 있었죠. 그런데 얘는 딱 보시면 딱 러너스 루프 할 수 있는 부분은 니트로 안 만들었어요. 힐 카운터 부분의 소재는 전작에 있는 걸 그대로 썼어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원가가 많이 안 올라가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km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처음 1km는 5분 페이스로 일단 1km를 빠르게 뛰고 4분 50초로 가속을 하면서 그 다음 1km를 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4분 40초 페이스로 3km를 뛰고 그 다음에 4분 20초 페이스로 또 3km를 뛰고 맨 마지막 2km는 이제 4분 페이스로 2km를 뛰었습니다. 일단 조깅 페이스로 딱 뛰었을 때는 전작인 엔돌핀 프로 3랑 비교했을 때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파워런 HG의 느낌이 더 느껴졌다. 반발력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상단부에 있는 파워런 HG의 느낌이 이제 큰 차이가 있다. 요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안정감입니다. 점점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실제 지면을 밟고 달릴 때 되게 안정감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뒤꿈치 쪽이 특히 리어풋, 미드풋 주법으로 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뒤꿈치 쪽이 먼저 지면에 닿고 있겠죠 지금. 그래서 더 그런 걸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 러너들은 아마 신어보시면 지면에 닿을 때 되게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카본 플레이트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막상 달릴 때의 느낌은 엔돌핀 프로 3랑 굉장히 유사해요. 대신 달릴 때 어퍼가 일체감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발등을 압박하는 슈레이스의 느낌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스트레치성 있는 슈레이스로 위를 락다운 하기 때문에 이 전작과 달리 너무 꽉 묶으면 쪼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중간에 멈춰가지고 약간 풀러가지고 최적으로 만들어 놓고 뛰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 부분만 유의를 한다 그러면 일체감이 전작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다. 그리고 속도가 느릴 때는 카본 플레이트는 안 느껴지지만 충격을 흡수하는 이 페바 소재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사실 아래쪽이 전부 페바고 위쪽도 페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고급스러운 페바 느낌? 그리고 점점 빨라지면 카본 플레이트와 주요 소재로 사용되어 있는 파워런 PB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죠. 튕겨내주는 어떤 그런 폭발적인 탄성 이런 것까지 가미가 돼가지고 결론은 전작보다 좋다. 서코니라는 브랜드는 100년이 넘는 역사의 러닝 전문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는 러너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걸 오늘 제 리뷰를 통해서 아마 아셨을 거고요. 이 제품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파워런이라는 미드솔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브랜드가 어떻게 라인업들을 차별하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국내 서코니의 공식 디스트리뷰터는 ABC마트입니다. ABC마트 그랜드 스테이지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기존의 어떤 러닝 전문 편집샵에 홀세일로 판매되는 거 말고 직접 수입한 ABC마트의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어보시고 좋으시면 저희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들 착용 후기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유어 라이프.